자, 오늘은 1차 부등식의 활용을 좀 해볼 건데, 너희들 이제 지금까지 1차 부등식이 뭐고,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 즉,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게 됐잖아. 어떤 1차 부등식도 풀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적인 문제들을 한번, 좀 해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 딱히 이론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을 잡고 선생님 문제를 보면서 연습을 할 거야. 그치? 첫 번째 뭐냐면은, 니네가 어떤 상황이 있을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은 특히 대소관계 상황이 뭘로? 보통 글로 주어지겠지. 글로. 문제에서. 이렇게 글로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대소관계의 상황은 뭐냐면은 뭐가 같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상황이 제시되어 있단 말이야. 글로. 그럼 니네가 일단 이걸 뭘 해야 돼? 독해를 해야지, 독해. 근데 너희들이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소위 그렇잖아. 요즘에 애들 문해력 안 좋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거는 미안하지만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계속 독해 연습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읽어보니까 누가 더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은 이거 이제 이거를 부등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첫 번째 뭘 하냐면 첫 번째 일단은 문제를 잘 읽은 다음에 뭘 구하는지를 파악해야겠지. 그래서 일단은 미지수 x를 정하는 거야. 정하기.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x라고 둔 다음에 그걸 x라고 딱 놓는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이제? 당연히 두 번째는, 그 대소관계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치? 신중하게 부등식을 세우면 되지. 당연히 이 부등식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게 1차 부등식밖에 없으니까 1차 부등식 세워질 거야. 정확하게 세웠다면.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세 번째는 부등식을 풀면 되지. 부등식. 그치? 사실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새롭게 배우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등식 풀면 되는 거야. 그치? 부등식 풀어가지고 해를 구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 해가 그 문제에 부합되는지 뭘 해줘야 돼? 확인 절차까지 해줘야 된다. 확인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단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근데 말이 쉬워, 말이. 그래서 문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간단한 예시 하나 보면서 이게 어떤 느낌인가 좀 보여줄게요. 자, 이제 간단한 예 하나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자연수 x의 세배에서 8을 뺀 수가 22보다 작다고 할 때 어떤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문제를 읽고 뭐 작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럼 대소관계에 대한 상황을 느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어떤 자연수 요거겠네. 이걸 x라고 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뭐 했어? 그지? 대소관계, 독해를 통해서 대소관계의 상황을 인지를 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로 뒀단 말이야. 미지수를 뒀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그랬어? 그치? 부등식 세워야겠지. 그럼 어떻게 세울 거냐면 봐봐. 어떤 자연수 x의 세배에서 이렇게 돼 있네. 그럼 3x 이렇게 세면 되겠지. 어떤 자연수의 세배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8을 뺐대. 그것이 뭐보다 22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됐네. 그럼 뭐 했어? 부등식 세웠네. 이제 부등식 풀자. 뭐 이 정도의 부등식 풀 수 있잖아. 그지? 넘기면 30 이렇게 되고 x는 10 이렇게 되겠네. 근데 가장 크다 그랬잖아. 가장 큰 자연수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된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부등식을 풀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 녀석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까지 해주면 좋아요. 선생님 잘 안 하긴 하는데 확인해주면은 9를 넣어봐. 9, 3, 27에서 8 빼니까 요거 참이 되는 거지. 그지? 요거 해당하는 거지. 이거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진짜 제일 작냐 보면은 x10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 10 넣어보니까 22가 돼가지고 22가 25 작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럼 가장 큰 자연수 맞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x는 얼마다? 9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네.
알겠지, 그지? 자, 이제 1번부터 실제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둔 다음에 부등식 세우고 대소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식을 세운 다음에 부등식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일단 먼저 읽어보면은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는데 작은 수에서 4배에서 작은 수의 4배에서 10을 뺀 것은 큰 수의 2배보다 작다. 이를 만족하는 가장 큰 두 짝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일단 연속하는 두 짝수를 x라고 둬야겠네. 그러면은 하나를 x라고 두면은 당연히 뭐라고 둬야겠어? 연속하는 짝수니까 이거보다 2가 더 크겠지. 그래서 x 플러스 2 이렇게 두면 되겠네. 그지? 그런 다음에 잘 봐. 얘가 작고 얘가 큰 거잖아. 그지? 그럼 작은 수의 4배에서 4x에서 10을 뺀 것이 큰 수의 2배보다 큰 수 x 요거의 2배보다 뭐가 돼? 작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풀면은 요거 2x 넘어가면 2x가 되고 여기 4에다가 넘어가면은 14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겠네. 그러면은 당연히 요걸 만족하는 요게 자연수야 되잖아. x가 자연수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는 얼마겠어요? 그지? x는 6이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리고 x 플러스 2는 당연히 뭐가 돼? 8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 두 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6 더하기 8 해가지고 1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해되죠? 그럼 나온 김에 이런 것도 해보자. 지금 연속하는 두 짝수 있잖아. 그럼 그냥 정수. 이건 어떻게 두면 되겠어요? 그치? x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되겠지? x는 정수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연속하는 세 정수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두면 되겠어요?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둬도 돼요. 요 가운데를 x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선생님 이렇게 두고 언제 이렇게 두면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계산이 조금 간단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되고 이것도 x는 정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도 해볼까? 연속하는 두 짝수 있으니까 연속하는 두 홀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거 똑같겠죠? x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x는 홀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연속하는 세 홀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해가지고 x는 홀수 이렇게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운데를 x라고 준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둬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알겠죠? 그죠? 이제 두 번째 예금액에 대한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형우의 예금액은 10,000원이고 지우의 예금액은 25,000원인 거야. 그리고 다음 달부터 매월 형우는 4,000원씩 지우는 3,000원씩 예금한다는 거야. 그럼 몇 개월부터 형우의 예금액이 지우의 예금액보다 많아지겠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내가 뭐 1개월, 2개월 후, 3개월 후, 4개월 후 이렇게 됐으니까 X개월 후 이렇게 놓고 미지수를 X로 잡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형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형우 지금 현재 10,000원이 있어. 10,000원이 있어. 근데 X개월 후에는 한 달에 4,000원씩 늘어나는 거니까 4,000 X개월 후에는 4,000X만큼 늘어나겠지. 더해주면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지우는 지금 현재 얼마가 있냐면 25,000원이 있어. 근데 한 달에 3,000원씩 늘어나는 거니까 X개월 후에는 3,000X가 되겠다. 그치? 근데 누가 더?
향후에 예금액이 더 많아지는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부등식을 이제 세우면 되겠다. 1000x, 만 더하기 4000x. 얘가 크다. 25000원 더하기 3000x보다. 뭐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럼 이제 풀자, 이제. 3000x 넘기면은 1000x. 이렇게 될 것이고, 만 넘기면은 15000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부등식을 풀면은 어떻게 돼? 1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16개월부터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예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예금액이 많아지는 거 있으니까 16개월 후다. 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지? 자, 이제 3번 평균에 대한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평균이 뭔지는 알아요? 내가 만약에 뭐 학원에서 시험을 봤어. 근데 영어, 수학, 뭐 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점, 뭐 100점, 90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세 과목의 평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100 더하기 90을 3으로 나누면 요게 평균이 된다 이런 얘기겠네, 그치? 요거 정도는 알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평균이란 건 뭐냐면 요런 것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 그치?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별량을 다 더해. 별량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뭘로 나누냐면은 요 별량의 개수가 지금 3개잖아.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버린 것이 우리가 평균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 병주가 3번 수학시험 봐가지고 95, 88, 75를 받았어. 4번째 수학시험을 봤는데 어쨌든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고 해. 그럼 내가 네 번째 수학시험의 점수를 X라고 두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하면은 95 더하기 88 더하기 75 더하기 X 이렇게 되고, 이게 별량의 총합이야. 요거를 4개로 나누면 되겠지. 이게 얼마? 85점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하면은 여기 4 이쪽으로 넘겨주고 요거 다 더하면은 258 요거 3개 더하면 X에다가 넘겨주면은 48에 30, 48에 32, 45, 20이니까 340이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지? 그러면 이거 넘겨주면은 X는 82보다 크고 나왔다 해가지고 X를, 그러니까 4번째 수학시험을 82점 이상 맞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답은 82점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지? 자, 이번에는 뭐 4번인데 최대 개수에 대한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에 2,000원짜리 사과가 있어. 한 개 2,000원짜리 사과. 그리고 한 개에 3,000원짜리 배가 있네. 합쳐서 12개 사려고 하는 거야. 전체 금액이 27,000원 이하가 27,000원 이하가 하기 위해서는 배를 최대 몇 개 사야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럼 배를 사는 개수를 X라고 두자고. 그치? 그래서 일단 배를 X. 그럼 사과는 생각해봐. 합쳐서 12개를 사야 되니까 사과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둘이 합이 12가 되면 되니까 12 빼기 X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겠네.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이 이제 총 합쳐서 12개 이렇게 사야 되는데 낼 돈을 생각해 보니까 배가 이제 X가 있잖아요. 사과는 12-X가 있으니까 사과 하나 2,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사과는 2,000 곱하기 12-X 이렇게 될 것이고, 배는 3,000 곱하기 X가 되겠다. 요게 뭐보다? 27,000원보다 이하가 되면 된다 하고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러면은 요거 요 정도 살짝 암산할게. 마이너스 2,000에다가 3,000이니까 1000X가 되는 것이고, 요게 24,000이니까 넘어가면은 이게 3,000원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거 풀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지? 그래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3개다 뭐 이런 얘기겠다, 그지? 답이 3개가 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지? 자, 이제 5번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일단 읽어봅시다. 어떤 공영주차장에 30분까지는 2,000원을 딱 받는 거야. 그러니까
30분까지는 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요금처럼 2,000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30분이 지나면 1분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차 요금이 8,000원 이하가 되기 위한 하려면 최대 몇 분까지 주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주차하는 시간을 내가 X라고 두자고. 그리고 이제 내 아들 돈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기본요금 2,000원에다가 봐봐. X분 주차했으면은 얼마 추가로, 그러니까 100원씩 붙으면 얼마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100원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봐봐. 내가 X분 주차를 했지만 거기서 30분까지는 그냥 추가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X-30분부터 요거부터 그치? 요거부터 100원씩 추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뭐 하면 돼? 100 하면 되겠지. 이게 내가 내야 될 돈이야. 요거 이해 잘 되니까 내가 45분 주차했어. 그러면은 30분은 빼고 나머지 15분에 대해서 100원씩 추가돼서 1,500원이 추가 요금이 생기는 거잖아.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얼마 이하? 8,000원 이하가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겠다. 그치? 그럼 이제 이거 풀어주게 되면은 100x 요거 마이너스 3,000이니까 마이너스 1,000 해가지고 9,000 이렇게 되겠네. 요 정도 암산할게요. 그 다음에 x는 90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 몇 분까지라 그랬으니까 90분 이하라 그랬으니까 최대 x는 90분. 그래서 90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 괜찮지, 그지? 자, 이제 6번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동네에 2,000원짜리 물건이 있는 거야. 근데 할인마트는 1,500원이야. 당연히 어디 가서 사야 돼? 할인마트 가서 사야지. 근데 뭐야? 우리가 차비라는 게 있단 말이야. 동네는 가깝지만 할인마트는 멀어갖고 그 물건 사는 비용 외에 차비가 더 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게 2,500원이 든다는 얘기야. 이 물건을 몇 개 이상 사야지 할인마트에서 하는 게 유리하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느낌인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콜라가 편의점은 1,700원이야. 근데 마트 가면 1,000원이야. 그러면 콜라를 그 마트 가서 사는 게 더 싸니까 유리한가? 이건 아니지. 마트까지 시간과 돈이 걸리잖아. 뭐 차비도 들 수 있고, 뭐 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럴 바에, 한 개 살 바에 그냥 편의점 가서 사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내가 만약 한 100개 정도 살라 그러면은 차비를 물고라도 할인마트 가서 사는 게 유리하다. 뭐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한번, 일단, 그 살 물건의 개수를 당연히 X라고 하자. 이렇게 두고 식을 세워봅시다. 일단은 동네에 사면은 2,000X겠지. 마트에 사면은 1,500X야. 근데 마트는 뭐가 필요해? 차비가 필요하니까 요거까지 합쳐줘야 돼. 유리하다는 것은 요 금액이 요 금액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지 유리한 거지. 요게 더 많이 되면 유리한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요게 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제 부등식 풀려주면 되면은 500X는 이렇게 돼가지고 2,500 이렇게 되고 X는 5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니까 X가 6개 이상은 사야지 마트 가서 사는 게 이득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6개가 된다 이런 얘기지 뭐. 알겠지, 그지? 자, 이제 7번 봅시다. 뭐 도형에 관한 문제인데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뭐 사다리꼴의 넓이 이런 거 구할 줄 알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잖아요. 그지? 이거 쓰지 않을게. 창피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 상황에서 얘가 아랫변이 10이고 높이는 7이고 윗변은 몰라. 이게 얼마 이상 돼야 되냐 물어보니까 요걸 X라고 잡는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 넓이가 얼마 이상? 넓이가 56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지? 그러기 위한 X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이거잖아. 그지? 그럼 그거는 뭐 간단하게 식 세우면 되지. 넓이식 세우면은 2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10에다가 곱하기 7 이렇게 세우고 얘가 56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 세우면 되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2 곱해줘갖고 이렇게 하고 7X 더하기 70 이렇게 되고 여기는 112가 되겠네. 그럼 7X는 42가 되니까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요 길이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6cm 이상이 돼야 된다. 뭐 간단한 문제죠, 그죠? 자, 일단 8번은 좀 봅시다.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희들한테 솔직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좀 개념을 좀 정리하고 좀 해볼게요. 일단 A의 10%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10%라는 거는 말 그대로 100개 중에 10개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A의 10%를 식으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A 중에 100분의 10이란 뜻 아니야. 그래서 곱하기를 이용해서 A 100분의 10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럼 만약에 B의 20%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100개 중에 20개, 즉 100분의 20 해당하니까 B의 100분의 20이란 뜻이는 B 곱하기 100분의 20이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아무렇지 않게 X의 뭐 35%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냥 X에다가 뭘 한다? 100분의 35를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있는데 10% 증가했다. 뭐 가격이 올랐다. 아니면은 뭐 몸무게가 불었다. 어쨌든 10%가 커지는 개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건데 이런 얘기잖아. A가 있었어요. A에다가 A의 10%가 늘어난 거잖아. 그럼 더하기가 되는 거고 A의 10%는 100분의 10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A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A가 10% 커졌다 이러면은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다시 B가 20% 커졌어. 뭐 증가했다, 늘어났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어. 올랐다. 그러면은 B에다가 원래 B가 있으면 B에다가 B의 100분의 20만큼 더 많아진 거니까 이렇게 쓰고 B는 1 더하기 100분의 2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 자, 이제 자연스럽게 X가 뭐 23% 올랐다. 커졌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바로 X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3을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A가 10% 감소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10% 할인했다. 10% 세일한다. 몸무게가 10% 빠졌다. 다 같은 표현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의 100분의 10%니까 100분의 10이 있겠지. 요거를 줄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거를 A로 묶어주면은 1 빼기 100분의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또 같은 맥락으로 B가 만약에 20%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은 B에다가 마찬가지로 B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것을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정리하면은 B의 1 빼기 100분의 20이 된다. 이런 얘기겠네. 그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X가 35% 줄었다. 감소했다. 뭐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면은 X 이제 바로 어떻게 하면 돼? 1 빼기 100분의 35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익이라는 것은 정가에서 원가를 뺐다 이런 개념인 거야. 자, 이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자. 내가 편의점 가서 콜라를 사 먹었어. 콜라 하나가 1,700원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콜라를 사 먹으면은 그 편의점 사장님이 1,700원 다 남는 게 아니지. 그 사장님도 어디선가 사왔을 거 아니야. 사서 나한테 파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그걸 1,000원에 사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내가 1,700원 주고 사 먹었으니까 거기서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원이 사장님 이익이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700원 남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상황 이해하겠지? 그랬을 때 이 정가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콜라 가서 선생님이 콜라 사 먹는 가격이야. 실제로 파는 가격. 그리고 이 원가라는 건 뭐냐면 사장님이 이걸 팔기 위해서 실제로 사온 가격 1,000원. 이거를 뺀 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사장님이 남는 돈, 이득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야. 이 정도는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가 된다. 이런 얘기네. 됐죠? 자, 이제 8번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요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여기도 이제 요거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단 말이야. 그지? 그럼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일단 원가 9,000원인 물건이 있어. 원가가 9,000원이야. 원가 9,000원. 그리고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팔았어. 실제 요게 원가고 이게 실제 판 금액이야. 판 금액. 내가 사 먹는 금액. 그랬더니만 원가에 20% 이상을 이익으로 얻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내 판 금액이 얼마야? 그리고 어쨌든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냐 그랬으니까 내가 정가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판 금액이 얼마냐 이건데 봐봐. 원래 정가 X가 있었는데 10%를 할인해서 팔았다 그랬잖아. 그럼 10%가 뭐 한 거야? 줄어든 거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 했어?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10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야. 이게 실제로 판 금액이야. 판 금액. 그지? 그럼 원가는 얼마야? 9,000원. 이거 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원가 뺀 게 이게 이익이란 말이야. 근데 이익이 얼마의 이익을 보고 싶냐면 원가의 20% 이상을 이득으로 얻을 거야. 이게 지금 이득인데 원가가 지금 얼마야? 9,000원에 얼마? 20%니까 100분의 20 곱해주면 되겠지. 이거보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조금 어렵지, 그지? 연습 많이 해보세요. 어쨌든 실제로 판 금액, 원가, 그리고 내가 얻으려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만큼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겠지, 그지? 이제 이거 뭐 부등식 푸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풀어봅시다. 이제 요거 풀면은 x 곱하기 요 계산하면은 100분의 90이니까 10분의 9가 될 것이고, 자, 요 마이너스 9,000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1800인가? 180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9,000원 넘기면은 x 곱하기 10분의 9에다가 1800원 되겠다. 1800원. 그리고 양변에 9분의 10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1800원 곱하기 9분의 10이 되겠네. 그러면 9, 1은 9, 9, 28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1200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 둘이 계산하면은 12,000원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돼요? 12,000원 이상으로 정하면 되겠다 해서 답이 12,000원이 된다. 이런 얘기네. 알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등식의 1차 부등식 활용 문제 한 8개를 봤단 말이야. 좀 유형화해가지고 이렇게 한 8개 정도의 유형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문제를 좀 여러 개 풀어보면서 좀 익숙하게 만들면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